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돌아왔다. 영국 BBC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프레스턴 노스엔드의 2022-2023 시즌 FA컵 4라운드 경기를 중계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한 말입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골맛을 봤고 또 골맛을 본 과정 속에 득점했던 그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였던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슈팅을 통해 나왔습니다. 득점뿐 아니라 경기 내내 영향력도 좋았었고 또 활기찬 모습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 드디어 폼이 돌아온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상대팀 감독조차도 손흥민 선수의 골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너무나 대단한 마무리였다. 이렇게 당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영국 현지의 반응, BBC 중계방송에서의 현지 코멘트, 그리고 레전드들의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오랜만에 화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널전, 맨체스터 시티전의 뼈아픈 패배, 졸전 이후에 풀럼을 상대로 해리케인 선수의 골로 이길 때도 사실은 내용이 불만족스러웠죠. 또 이 과정 속에서 맨시티 킬러이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 강했던 손흥민 선수의 폼이 확연히 떨어진 모습 때문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레스턴과의 경기는 조금은 2부 리그 팀과의 경기다 보니까 부담도 덜하고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할 타이밍이 아니냐, 손흥민 선수를 로테이션 하면서 히샬리송이라든지 또 새로 영입한 단주마라든지 쿨루셉스키 같은 젊고 새로운 선수들로 새 판을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개인 문제로 인해 이번 경기 명단에서 아예 빠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전격 선발 출전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기찬 플레이로 골맛도 보고 자신감도 끌어올리면서 다음 이어질 2월달에 빡빡한 일정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토트넘이 프레스턴을 상대로 3대0으로 크게 이겼는데 사실은 상대 수비가 내려앉아서 플레이하면서 공간도 잘 주지 않았고 치열하게 빡빡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 프레스턴을 상대로 개인 능력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고 또 자타공이 이날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였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공식 채널에서도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흥미로웠던 것이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공식 중계방송사로 FA컵을 중계하고 있는 영국 공영방송 BBC가 The Official Man of the Match가 브라이언 힐과 교체됩니다. 이렇게 85분에 얘기를 했어요. 교체되어 나가는 손흥민 선수를 잡아주면서 이 선수가 공식 MOM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막판 10분 사이 추가 시간 포함했을 때 프레스턴이 막 2골을 넣어서 동점골을 넣는 선수가 나온다거나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85분까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없었다,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경기 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공식적으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 함께 BBC 1에 출연해서 해설을 했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전드, 명예전당 1호 최다 득점자인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 선수가 내가 꼽은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뽑은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뿐 아니라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 최우수 선수는 손흥민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전에도 열심히 시도를 했고 후반전에도 그랬고 그 결과 두 차례 그레이트 스트라이크로 골을 넣었다.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은 프레스턴을 상대로 힘든 경기였는데 그런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브릴리언스가 필요했는데 그걸 손흥민 선수가 제공해줬다. 경기의 차이를 만든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고 하부리그 팀이지만 격렬하게 저항한 홈팀을 무너뜨린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BBC 중계방송의 코멘트에서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얘기하면서도 몰아치기에 강하고 분명히 번뜩임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공식 경기로는 총 4경기밖에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꾸준하게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기복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골을 한번 넣기 시작하면 몰아친다. 4경기만 득점했지만 벌써 8골을 넣었거든요. 레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해트트릭,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멀티골, 그리고 올해의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한 골을 넣었고 이번 FA컵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참가 중인 4개 대회 중에 이제 3개 대회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다가 조기 탈락을 했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골을 못 넣었던 것이거든요. 참가 모든 대회에서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점점 폼이 올라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9월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골맛 봤고 10월 초에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골맛 봤어요. 이번에는 한 달에 2경기의 골맛을 보면서 2월 달에 조금 더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날 골도 골이지만 전반전부터 경기력이 좋았어요. 전반전에도 날카로운 2차례의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프레스턴의 골문을 위협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날 BBC 1에 정말 많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출연을 해서 이 경기를 분석하고 해설을 했는데 토트넘에서 활약했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였던 저메인 지나스가 손흥민 선수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사실 릴리 푸어했다, 조금 형편없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정말 부진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골을 넣기 전에 이미 긍정적인 신호가 보였는데 그동안의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자신감이 없어 보였지만 오늘은 스파크를 내가 봤다, 그리고 터닝 동작도 나왔고 유효 슈팅도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모습의 플레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반전에 설명을 했는데 후반전에 골까지 넣으면서 이 저메인 지나스의 평가와 시선이 맞았다라는 것을 또 드러냈죠. 말씀드린 첫 골은 후반전 5분에 나왔어요. 전반전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 공격을 펼치고도 골을 넣지 못하면서 0대0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 BBC 실제 중계에서 붐이라고 외치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스퍼스에서 7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라면서 It's a screamer라고 얘기했어요.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골이었습니다 라는 것인데, 스퍼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수비가 끌려 내려갔을 때 잉글랜드에서 포켓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스트라이커 바로 뒷지역, 페널티 에어리어의 페널티 아크 지역, 요 지역 앞쪽을 얘기하거든요.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살짝 물러섰다, 공을 잡기 위해 살짝 물러섰다,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탄강가가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거의 30야드 거리에서 스위트한 스트라이크로 달콤한 슈팅으로 골문 구석, 코너 구석을 찔렀다라고 이제 아주 풍부하게 또 표현하면서 이 골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골이 떠지고 나서 또 BBC의 실황 중계 중에 라디오 5에서도 이제 중계를 한 그 분이 있어요. 바로 크리스 워들인데 크리스 워들의 해설이 기가 막혔습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떤 골키퍼도 이 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골을 내준 것은 골키퍼의 잘못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전반전에 우드먼 골키퍼가 2차례나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을 선방했는데 이 골만은 막을 수가 없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절대적으로 로켓 같은 슈팅을 통해서 팽팽한 균형을 깼다라고 했고요. 또 BBC 스포츠의 공식 계정도 What a strike from 손흥민이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스트라이크다, 엄청난 슈팅이다, 이것이야말로 스퍼스가 필요로 했던 것이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스퍼스의 해결사, 토트넘의 해결사로서의 결정력과 개인적인 공격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워들의 해설이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긍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고 이 슈팅은 특히 막을 수가 없었다, 언스토퍼블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눈부셨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런 모습을 언제든지 자신의 로커에 갖고 있었다, 없어진 게 아니다, 이미 갖고 있던 능력이 다시 나왔던 것이고 이 경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선수였다고 소개를 한 것인데요. 앨런 시어러 역시 와더골이라고 외쳤어요. 와우라고 외치면서 이거 엄청난 골입니다, 엄청난 슈팅입니다, 특히 이 왼발 슛으로 넣은 겁니다.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 손흥민 선수가 원래 오른발잡이지만 왼발을 거의 오른발 주발처럼 잘 쓰는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하면서요. 전반전에는 오른발로 이런 멋진 슈팅을 시도했는데 막혔다가 이번에는 왼발로 슈팅했다, 골키퍼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석으로 감아 들어갔다 얘기했는데요. 전반전에는 골키퍼가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아 들어갔다, 골키퍼에겐 기회가 없는 골이었다,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골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 골을 보면서 BBC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진행자로서 또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게리 리네커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딱 보자마자 트윗을 올렸는데요. Son of a gun이라고 얘기했어요. 손흥민은 권총의 아들이다, 권총을 쏘는, 발에서 권총 같은 슈팅을 뿜어내는 선수다, 드디어 토트넘이 리드하고 있다, 또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요. 69분이었어요. 이번에는 페리시 선수가 흘려준 공을 받아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터닝 슈팅으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에서 골대 안으로 망치로 공을 때려 넣은 것처럼 정확하고 강하게 슈팅을 때려 넣었다라고 이제 중계를 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이 골에 대해서 really well worked 골이라고 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골, 팀 플레이를 통한 골이었다. 다만 팀의 작업이긴 한데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원더풀 스트라이커였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자체가 또 대단했다는 것이죠. 과정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뛰어났다. 러블리 볼이 이제 들어왔다. 러블리 볼은 이제 페리시치가 내준 골이 정말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페리시 선수가 이제 풀릭으로 공을 내주고 러블리 골로 이제 러블리하게 마무리했다. 골키퍼는 또 한 번 막을 수가 없었다. 와러 피니시, 대단한 마무리다. 역시 손흥민의 결정력 대단하다는 것인데 이 69분의 장면은 많은 이제 토트넘 팬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또 팬들에게는 좀 기대가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탄강가가 기점 패스 주고 페리시가 뒤로 흘려주고 논스톱으로 흘려줬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아가지고 수비 한 명 따돌리고 터닝 슈팅을 때린 건데 페리시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서로 공을 주고받는 빈도도 많이 적고 또 서로 동선이 겹치고 잘 안 맞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감정적으로까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비록 이번 경기에 페리시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배치가 됐습니다. 케인 선수가 독감에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몸 상태가 안 좋았고 히샬리son 선수도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서 긴급히
갑자기 이제 선수 명단이 바뀌고 페리시가 스트라이커로 뛰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 선수가 충분히 서로의 공간과 동선과 생각을 이해하고 주고받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전반전에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 과정에서도 페리시가 공을 내주고 키패스를 주면서 또 슈팅한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 장면은 페리시 선수가 수비를 달고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생긴 공간 쪽으로 바로 공을 내주면서 골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의 앞으로의 호흡을 또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골이 나오고 나서 게리 리네커가 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소니's back! 소니가 돌아왔다. 두 차례 정말 기가 막힌 대단한 골, 스터닝한 골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이미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설명했던 저메인 지나스가 BBC 해설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자신의 스파크를 찾았다. 전반전에 이미 스파크를 보여줬었는데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번 경기 뭐 워낙 많은 또 매치 오브 더 데이 패널들이죠. 또 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인데 그 많이 나와갖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칭찬을 했습니다. 맨시티 레전드인 마이카 리차즈도 해설을 했는데요. 프레스턴이 깊이 내려가서 수비를 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원더풀한 슈팅으로 상대가 내려서니까 뒤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포문을 열어서 경기를 열게 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원하는 장면이다. 사실 상대팀이 손흥민 선수의 빠른 배후 침투와 역습 플레이, 속도감을 막기 위해 내려서는데 손흥민 선수를 막기 어려운 이유는 내려선다면 그 내려섰기 때문에 생긴 앞에 이선 지역의 공간에서 중거리 슈팅을 바로 때려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기가 어려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배후 침투가 됐을 때 좋은 패스가 안 나와갖고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또 공간이 밀집했을 때는 슈팅에 0점이 잘 조준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고 손흥민 선수의 0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퀄리티 플레이어, 손흥민 선수는 퀄리티가 있는 선수다. 클래스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그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폼이 떨어졌다, 뭐 경기력이 떨어졌다, 실력이 떨어졌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 잘하기를 원한다. 또 후반전에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다. 그리고 브릴리언트 플레이어라고 또 경기 후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그동안 굉장히 고전했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폼이 올라온다면 그리고 박스 안으로 달려든다면 손흥민은 눈부신 선수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해서 조금 좌절했었는데 이제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는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프레스턴 노스엔드의 라이언 로우 감독조차도 손흥민 선수의 내줄 실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던 두 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근접해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내버려뒀나요? 얘기한 거예요. 나 역시 가까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두 골은 탑 피니시였다. 사실 거리를 두긴 했지만 워낙 먼 상황이었고 슈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잘 넣은 거지 우리가 못 막은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주마에게 내줬던 세 번째 골은 조금 실망스럽긴 하다. 우리가 좀 빌드업 과정에서 파울을 당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이런 토트넘 같은 팀에게 이렇게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책할 필요 없는 골이었다고 얘기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경기 분명히 프레스턴이 손흥민 선수의 배후 침투를 막기 위해서 내려서서 경기한 게 맞다고 했거든요. 잘 내려서서 70분까지 만약에 우리가 유지했다면 0대0 상황을 유지했다면 우리도 이제 역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짜고 있었고 역습의 전략이 있었는데 다만 손흥민 선수의 이런 골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작동할 수 없게 됐다 또 얘기했습니다. 오늘 경기 뭐 우리 챔피언십 팀인데 팬들의 응원도 좋았고 열심히 했고 우리는 잘했다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탈락은 아쉽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 특히 손흥민 선수의 골이 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날 경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벤치에서 지휘를 했는데 인터뷰는 안 했거든요. 뭐 최근에 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론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인터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티안 스틸리니스터 코치가 이제 경기 후 인터뷰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날 경기에 대해서 시작부터 굉장히 잘했다. 경기 시작을 잘하고 싶었는데 뭐 이번 경기에 무엇보다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해줬고 좋은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축하하고 싶다. 특히 수비 3백이 잘했다. 무실점을 한 것도 있는데 빌드업이 좋았고 위치 선정도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프레스턴이 굉장히 에너지를 갖고 달려들 때도 잘 버텨줬다. 그걸 쉽게 막아냈다. 우리가 이제 터프한 스케줄, 아주 힘든 스케줄이 있는데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회복도 해야 되고 또 오늘 같은 경기를 모든 경기에서 보여줘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스텔리니 코치가 손흥민 선수, 소니 is great player, 위대한 선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최근에 뭐 부진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많은 여론의 얘기들을 알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적절한 순간에 좋은 또 공간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고 오늘 그걸 해냈다. 경기에 굉장히 잘 집중을 했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인 거 그게 이제 왔다라고 했고요. 또 교체로 투입해서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우리는 단주마 같이 뛰어줄 수 있는 공격수를 찾고 싶었고 또 좋은 출발을 했다. 또 사람 인성적으로 좋은 선수다. 아직은 우리 팀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대회에서 정말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다. 결국에는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퀄리티를 보여준 단주마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손흥민 선수 역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쿨가분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의 자신감을 위해서 이런 골이 필요했다. 특히 이런 골이라는 게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로 나온 골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사실 상대 수비의 발에 맞고 좀 굴절되면서 들어간 면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깔끔하게 정말 수비수와 골키퍼를 완전히 통과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감차로 골을 넣었다는 거 굉장히 본인도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이 위치는 또 내가 슈팅하기 좋아하는 위치라고 하면서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패턴을 찾은 것도 좋았다고 말을 했어요. 전반전에도 이런 슈팅이 몇 번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골키퍼가 잘 막았는데 후반전에는 드디어 해냈다. 공격수 입장에서 스트라이커이자 공격적인 역할의 선수로서 골을 넣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골을 넣어야 팀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골을 넣고 팀에 다음 라운드 진출을 또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요.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쉬운 승리로 보일 수 있지만 FA컵은 언제나 쉬운 경기가 없다. 솔직히 이번에도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선수들 모두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또 본인의 공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경기력을 얘기하는 거 알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경기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것 같고 또 다음 주말에 있을 경기를 위한 힘이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맨시티와 홈 경기죠. 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위해서 큰 에너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또 기대감을 얘기했습니다. 이날 경기 분명히 콘테 감독이 케인과 우승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앨런 셔러도 콘테 감독이 스퍼스에 와서 해내고 있는 성공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됐거나 콘테 감독은 우승 청부사로 알려져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솔직히 어려운 미션인 거 맞지만 FA컵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보여줬고 콘테를 선임한 이유가 결국엔 우승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데 이 FA컵 토트넘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기대감을 받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2월 일정도 빡빡합니다.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시작으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그리고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도 열리고요. 숨가쁘게 웨스트햄, 첼시, 울버햄튼과의 경기들도 이어집니다. 또한 FA컵 16강전 대진 일정도 배정이 될 텐데요. 이 빡빡한 일정 속에 마침내 본인의 모습을 찾은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당시의 기세 후반기에 강한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